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이 끝난 지 한 20여일이 됐는데 출근을 일찍 한 경우가 흔치 않아서 좀 못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좀 일찍 일어나게 돼서 좀 사무실에 좀 빨리 오게 됐고 그래서 오랜만에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 것만큼 좀 좋은 주제, 조금 뭔가 좀 폭넓으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한 주제를 좀 선택을 하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조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오류 수정 관련된 어떤 강의를 좀 하려고 하다가 그건 좀 너무 지역적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어떤 이 세법과 회계, 이 관계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짧은 만큼 좀 집약적으로 좀 해야겠는데요. 일단 법인세법하고 회계는 뭐 내용도 워낙에 많고 건건히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다만 요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세법과 회계의 차이는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죠.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면 결국 이제 그 차이가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세무조정한 내역을 보면 우리 회사가 법인세법과 회계가 차이 나는 게 뭔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왜냐하면 법인세법의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차이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세무조정인 것이고 그 세무조정은 이제 딱 집약적으로 세무조정 계산서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주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부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부가세법과 회계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뭐 누누이 뭐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동영상도 이제 세운계에서 발행이 곧 매출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몇 가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 이제 부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이제 동반이 대부분 되죠. 대부분 된다는 측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사실은 재화의 인도기준이죠. 재화의 인도기준. 용역의 완료기준. 딱 요것만 놓고 보면 회계상 뭐 일치하죠. 결국 이제 뭐 회계적으로는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재화는 이제 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 이게 결국 이제 뭐 인도 시점이죠. 용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우리 뭐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례를 따르면 단기 용역의 경우에 이제 완성 기준, 뭐라고 해야 되나 최종 완료 기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뭐 진행료를 쓰신다든지 그러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요. 재화 쪽만 이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재화 원칙은 똑같죠, 인도 기준.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에 건에서 조금 일어나죠. 부가세법상의 이제 원칙이 인도 기준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볼 것은 이제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이제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이상이고 뭐 3번 이상의 할부인가요? 어쨌든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세관계에서는 이제 받는 시점에 끊을 수 있는데 회계적으로는 인도 시점이죠. 이전했을 때. 결국 그게 이제 반품이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반품 충당금에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매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인도 시점. 부가세법은 이제 할부 대금을 받는 시점. 근데 이제 뭐 저희 외감 정도 되는 회사면 할부 판매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요거는 좀 많죠.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 예. 그 부가세법상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는 6개월 이상 3번에 나눠서 3번 이상으로 나눠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대금을 회수하기로 한 날 세관계산서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회계적으로는 인도 시점.
결국 이제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회계상의 이제 매출 시점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법상의 특례가 있죠. 대금을 이제 먼저 회수하는 경우에 아직 제어가 인도 안 됐지만 대금을 먼저 주겠다라고 하고, 자, 15일 이내에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약정이면 먼저 발행할 수 있다. 예, 재화를 이동 안 해도. 회계적으로는 뭐 당연히 재화의 위험과 획이 넘어가야지 매출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회계적으로는 인도 시점이고, 결국 이제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회계 시점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회계적으로 이제 선수금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수출, 수입, 뭐 이런 부분. 수출, 결국 이 수입은 많이 또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씩 할게요.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법상 선적 시점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선적 시점.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는 위험과 이익 이전, 그게 이제 결국 수출 조건. 영어로 모르겠네요. 예, 수출 시점이라고 하는 그 계약 그 어떤 그 수출 조건이라고 하는, 결국 이제 뭐 FOB냐, CIF냐, 뭐 DDU냐, DDP냐, 그다음에 엑스펙토링이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FOB, CIF는 이제 선적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선적 시점에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가세법상의 FOB로 무조건 한다, 선적 시점이다라고 하고 일치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FOB, CIF 이외에 도착지 인도 시점 내지는 공장 입고 시점, 이런 어떤 DDU, DDP, 뭐 엑스펙토링 뭐 이런 것들은 부가세법상의 신고 기간과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수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입은 부가세법상 이제 세관장이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세법상 이제 그 통과 시점, 그리고 뭐 도착지 시점이라고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과 시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수입으로 이제 보는데, 회계적으로는 이제 수출과 동일하게 FOB라면 그쪽 수출업자들이 선적하는 시점에 우리가 재고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CIF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점장의 차이가 있다. 다만 이거는 미착품을 계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손익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과 중요성이 많이 달라지죠. 수출은 이거를 매출로 잡냐 못 잡냐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미착품을 잡냐 못 잡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익사항은 아닐 것이고 어떤 재고, 자산, 부채의 문제일 것이니까 조금 중요성은 낮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부가세의 매출 매입을 잡는 시점과 회계상 매출 매입을 잡는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금 계산서가 이제 굉장히 매출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면은 뭐 틀림이 없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보상금일 텐데, 보상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했는데 뭐 자비이익 등으로 잡을 수 있느냐, 뭐 비용을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것들은 그거는 이제 좀 건 바이 건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워낙에 돈을 주고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조금 어기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그리고 우리가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고객사가 발행해 달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무서에서 특별히 세무에서 발행 대상이 아닌데 왜 발행했냐? 내지는 왜 받았냐? 뭐 이렇게까지 따지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뭐 자문을 할 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좀 알아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또 있습니다. 예. 세무연서 안 받았는데 이거 비용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건 세금에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잡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비슷한 유사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참 많죠.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는데 매출로 잡을 수 있느냐?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는 다 끝났다. 근데 이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좀 미루자라고 해서 좀 밀린 부분이다. 회계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이 부가세법을 잘 모르는 이제 회계사의 경우에 당연히 된다고 그래서 매출로 끊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지는 매출 취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직 어, 예, 뭐 인도는 안 됐는데 먼저 끊어달라고 해서 이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조심스럽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매출로 잡은 경우도 있고, 고객사가 매출 좀 매입 이연을 시키기 위해서 매출 세무계산서를 좀 늦게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부가세법을 잘 모르면 당연히 회계적으로만 생각하면 가능하니까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 되죠, 회사한테. 회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부가세법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다. 또한 뭐 세무조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경우에 상대 거래처에 또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하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는데 매출로 잡은 경우. 그러면 이제 조사관이 볼 경우에 세금계산서 위반이네요. 그러면 상대 거래처도 이제 그 이익년도에 매입 잡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겠죠? 그럼 그 상대 거래처에 가서 그거 불공개 처리하겠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 부가세법은 세액연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결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거래처에도 이제 같이 문제가 연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과 그런 것들은 이제 면밀히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 30%, 나와서 적발될 가능성 10%. 곱하면 뭐 통계치로는 이제 3%가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 폭넓은 얘기를 10분 내지는 10여 분 만에 한다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제가 생각에 부가세법과 회계상의 차이 일반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우리 재무하시는 분들은 회계만 생각해도 안 되고 부가세법만 생각해도 안 되고 법인세법만 생각해도 안 되고 결국 이제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사의 재무를 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세 가지를 좀 잘 아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감사인들도 결국 회계만 알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 회사한테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저도 옛날에 큰 회계법인에 갈 땐 그랬지만 회계밖에 모르죠. 예. 뭐 세무 부분은 이제 옛날에 공부한 것밖에 모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실무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좀 좋은 얘기, 좋은 자문을 들려면 결국 감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회계 세무를 모두 좀 잘 하는 감사인을 좀 선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오랜만에 해서 말이 좀 잘 안 나왔네요. 감사합니다.